세상에 보면은 위험한 남자분들이 좀 있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제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자보다 남자가 좀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남자가 특별히 못됐다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 차이에서 오는 특성이죠.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XY 염색체가 이 XX 염색체 그리고 에스트로겐과는 다른 성질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조금 더 남자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기 쉬워요.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이런 남성분들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요. 주변 평판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봐도 직장 동료라던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세상 좋은 사람인데 자기 가족과 여자한테는 조금 나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 특징이 가면을 쓰고 살아요. 의처증 같은 증상들도 있어요. 여자의 과거를 너무 캔다던가 그거에 너무 불안해하고 의심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 그 여자의 과거를 불안해하고 의심하면은 저 사람이 되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거는 애정과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남자의 특성인 거고 그 사람이 불안함이 큰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람 필까봐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본인이 캥기는 게 많은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질투는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병적으로 여자의 어떤 대외 관계를 컨트롤하려고 한다든가 과거에 너무 연연하고 집착해서 거의 뭐 맨날 화내고 신경질 낸다든가 이런 남자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소한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평판 관리는 잘하는데 자기 사람들한테는 계속 찝찝함을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큰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사소한 작은 거짓말들을 계속해요.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한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대학교 동기들 만나서 술 마셨다던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굳이 거짓말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대학교 동기들이랑 오늘 술 한잔 하기로 했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나의 예로 들은 거지. 이 정도 급의 소소한 거짓말들을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더 큰 뭔가를 빵 하고 터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 여자들이 육감적으로 좀 쎄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특징이 또 이상하게 겉으로는 굉장히 호인이에요. 막 항상 잘 웃고 다니고 막 친절하고 이래요. 근데 알고 보면 신뢰가 약간씩 계속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요새 많이 대두됐던 데이트 폭력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증상을 보이시는 남자분들도 당연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씩 기분이 찝찝하고 뭔가 캥긴다. 뭔가 마음이 온전히 놓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주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좀 인색한 사람을 피해야 된다고 봐요. 인색한 사람들의 그 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내가 만만하게 만날 수 있고 내 자식 키워주고 내 욕구를 채워줄 것 같은 그런 여자를 원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될수록 더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여자를 찾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나와 함께 삶을 꾸려갈 결이 맞는 그런 인생에 존중할 만한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파트너를 찾지를 않아요. 손쉬운 자기 삶의 어떤 욕구를 편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함을 쫓죠. 근데 정작 자기가 상대방한테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뭐 그렇게 고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태도가 워낙 적극적이다 보니까 결혼할 때 된 것 같고 딱히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저돌적이고 추진력 있게 다가오고 그러면은 집에서도 결혼하라고 압박하고 나도 뭐 이쯤 되면 된 것 같고, 뭐, 세상에 별다른 특별한 사람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이런 이성에게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남자, 여자를 성별을 나누는 것도 좀 애매한 문제예요. 여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진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주변에 보면요.
여자를 자기랑 동등한 인격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유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 여기고, 만나는 사람들은요, 연애할 때부터 그 티가 다 나요. 일단 첫 번째로 인색합니다. 그 인색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은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양육비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집에 생활비를 잘 안 갖다 줘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어도 내 자식일지라도, 그리고 내 부인일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쓰는 게 싫고 아까운 거예요. 없을 것 같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 정말 널리고 널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발 저돌적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되게 조심하세요. 쎄한 느낌, 그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안 주고 사소한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렇게 인색하고 쫀쫀하고 쪼잔하게 군다든가, 지나치게 과거나 이런 것들에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불쾌한다던가, 이런 특성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분과의 만남은 진지하게 재고해야 돼요. 그분은 정신적으로 약간 아프신 분일 수가 있고요. 또는 그만큼 여러분을 존중하고 아끼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헐값에 내던져요? 왜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결혼하실 분들은, 저는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유익함을 반드시 따져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장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엄청난 고소득자고 막 물려받을 게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게 있어서는 결혼이라는 가치는 인생 친구 만나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사실. 제가 결혼해야 할 유익함이라는 건 그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작고 낡은 집이지만 내 거 하나 있고, 차도 뭐 곧 하나 살 거고, 뭐 어디 뭐 연금이며 예금이며 이런 걸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다 하고 있고. 풍족하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부족할 게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애를 낳는다는 거는 지금의 이 삶보다 더 기대되는 그 사람과의 삶의 어떤 모습이 있을 때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결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성분들 제 이야기를 정말 잘 새겨듣고 결혼은 신중하게 정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정말 빠르게 끊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아니다라는 사인은 우리의 직감이 다, 육감이 다 보내고 있어요. 그분은 아끼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인색하고 믿음을 주지 않는 남자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솔로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사람과 연애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인데, 대차 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봐요. 본인 인생에 대한. 저는 항상 그런 걸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보다 나을 게 없을 것 같으면 안 만납니다. 그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고 재밌는 영화 보고 전시회 보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게 훨씬 이득인데, 안 그래요? 네, 오늘 영상은요 정말 조심해야 할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